안녕하세요. 홍수봉 선생님입니다. 자, 의문의 변동 2차시죠. 자, 이제 사실 지난 시간에 의문이 뭔지, 자음, 모음 이런 게 뭔지 배웠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의문의 변동 갑니다. 자, 개념부터 갑니다. 의문의 변동이란 어떤 의문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쵸? 간단하게 말하면 국자 알죠? 국자. 국자라고 해요? 국자라고 해요? 국자라고 발음되면 되지 않아요? 그쵸? 이거 만약에 국자, 한국자만 더 주세요. 돼요? 국자만 더 주세요. 뭔가 입이 좀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한국자만 더 주세요. 이렇게 자로 발음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의문의 변동 이런 이유가 나오죠. 그쵸? 첫 번째, 발음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 그쵸? 발음이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몇몇 의문의 변동은 표현을 좀 더 세게 해서 명료하게 하기 위해. 예를 들어 백엔잎 이런 거 있잖아요. 나뭇잎 이런 것들은 나무잎 이러면 좀 나무잎 입이 너무 약해져서 나뭇잎 이렇게 세게 합니다. 자, 그리고 국어의 의문 변동의 분류 이거 중요합니다. 자, 요거 일반적으로 교체, 첨가, 축약, 탈락으로 나뉜다. 그렇죠? 개념은 말 그대로예요. 교체, 바꾸는 거죠. 바뀌는 거. 탈락은 없어지는 거. 첨가는 더해지는 거. 축약은 두 의문이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의문이 되는 거. 우리 늘 쓰는 용어예요. 이거를 교과서에서는 그림으로 그려놨네요. 그림. 보세요. 교체는 어때요? 동그라미가 세모로 바뀌었죠. 그쵸? 바뀌는 거. 탈락은 동그라미 있던 게 없어졌어요. 그쵸? 탈락이고요. 첨가는 없던 세모가 생겼죠. 축약은, 야, 이거 중요해요. 네모와 동그라미가 세모, 새로운 세모로 바뀐 겁니다. 맞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런 의문의 변동을 왜 배울까요? 그쵸? 여기 적혀 있네요. 의문의 변동을 이해하면 정확하게 발음하고 바르게 표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본 단원 이름이 올바른 발음과 표기인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의 변동을 본격적으로 갈 텐데 그 분류를 학습지를 통해서 한 번만 정리해 봅시다. 학습지 2쪽입니다. 보면 의문의 변동이 쫙 나와 있죠? 표가 하나 긴 게 그려져 있어요. 의문의 변동 크게 교체, 첨가, 탈락, 첨가, 축약. 그리고 교체에서 끝소리,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된소리 되기, 모음 탈락에서 모음 탈락, 자음군 나순화, 두음 법칙, 첨가는 반모음 첨가, 니은 첨가, 축약은 거센 소리 되기. 이 표 전반적인 걸 알아놓으면 분류가 되죠. 나중에 문제에서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이 의문 변동은 4개 중 교체, 탈락, 첨가, 축약 중 뭐인가? 많이 물어보는데 그런 걸 하려면 개념 이해하고 수영도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체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교과서에 없어요, 여러분? 그대로 갑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이게 교체예요. 봅시다, 개념. 음절의 끝에 그느들은 무브, 외의 잠이 올 때 7자음 중 하나로 바뀌어 발음된 거예요. 하나로 발음. 바뀐다. 대표음으로 바뀐다고 보면 됩니다. 자, 봐요. 부엌. 이거 혹시 부엌 이렇게 독일어 같죠? 부엌 이렇게 나오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보면 뭐가 뭘로 바뀌었어요? 그가 크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교체예요. 밑에 거 한 번만 더 봅시다. 자, 이거 if 이렇게 발음하나요? 나무 if. 영어에 if가 있긴 한데 우리말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크가 브로 바뀌었죠. 그쵸?
이렇게 바뀌는 걸 교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에. 선생님, 음절이 뭐예요? 음절이 뭔지는 저기 학습지에 쭉 내려가서 맨 뒤에 음절이라고 있거든요.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4쪽 맨 뒤에요. 음절이란 한 덩어리를 이루어 끈을 읽을 수 있는 말소리의 최소 단위. 끝소리니까 끝에 오는 자음. 그렇죠. 이건 참고 삼아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럼 끝소리 규칙의 변동 양상. 이거 좀 잘 알아둬요. 끝소리 규칙 변동 양상. 자, 먼저 끝소리 뒤에 자음이 올 때, 이때는 아까 배운 대로 대표음으로 교체됩니다. 있다. 이거 스가 들어 교체됐죠? 근데 모음이 올 때가 두 개 나뉘어져.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 형태소도 4쪽 맨 뒤에 있습니다. 볼까요? 형태소는 뜻을 지니는 가장 작은 마의 단위라고 했습니다. 이건 나중에 맞춤법 배울 때 다시 한번 꼼꼼히 배울 건데요. 그 중에 실질과 형식은, 실질 형태소는 실질적 의미가 있는 거, 형식 형태소는 형식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실질적인 거, 바람, 불, 바람이 불었다 해서 바람, 불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있죠. 바람은 자연현상, 불다도 자연현상, 불어온다. 근데 바람이 불었다 해서 이, 다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형식적인, 문법적인 의미만 있어요. 그래서 문법 형태소라고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형식 형태소. 그거는 대표적으로 접사, 어미, 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개념을 받고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중간에 자꾸 필기가 사라지는 건 오늘 좀 프로그램 오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다시 켰거든요. 죄송해요. 자, 갈게요. 끝소리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의 차이인데요. 실질 형태소 안이 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들어 바뀌었죠. 그래서 5단이 돼요. 근데 형식 형태소가 오면 안 바뀌고 그대로 이어지죠. 교체 없이 뒤은의 첫 소리가 됨. 그래서 이런 걸 뭐 연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이거는 그래서 중요해요. 위에 거는 교체 맞고요. 두 번째 것도 교체. 여기까지 음절의 끝소리. 근데 얘는 교체 없이니까 끝소리 법칙 아니에요. 포함 안 돼요. 알죠? 야, 그러면 끝소리 법칙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교과서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걸 갈게요. 디음화, 유음화라고 나와 있네요. 자, 먼저 여기 탐구부터 먼저 할게요, 여러분. 개념을 먼저 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 발음할 수 있으니 그 탐구를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발음해 볼게요. 예시. 식물. 자, 발음. 식물. 되죠? 여러분도 해야 돼요, 지금. 안 하고 듣기만 하면 큰일 나요. 그 다음 이건 뭐예요? 답 그러면. 닿는. 그죠? 닿는. 자, 선생님이 지금 필기감이 별로 안 좋아서 이제 안쪽에 괄호 안에 건 안 써줍니다. 여러분이 직접 쓰시고요. 바뀐 것만 쓸게요. 자, 그럼 뭐가 바뀌었어요? 드에서 느로 바뀌었죠. 닿는. 그 다음 잡목은 잡목으로 뭐해서 브에서 무로 바뀌었죠.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요 밑에 받침 그드브가 뒤에 오는 느무 앞에서 각각 비음인 은음으로 바뀌어 발음된다 입니다. 그 다음 능력은 어떻게 돼요? 이거 능력이라고 해요? 아니죠. 능력이죠. 자, 어떻게 돼서 이번에는 르에서 느로 바뀌었죠. 맞죠? 이거는 또 밑에 있네요. 받침 의 뒤에 다시 한번 받침 의 뒤에 연결되는 르는 느로 발음된다. 요거를 의미한 겁니다. 맞나요? 알겠죠, 여러분? 자, 이거를 선생님 표준어 규정이랑 좀 연결을 시켜 볼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에 맨 끝에 있는 부록이 있거든요.
몇 쪽이냐면 441쪽이에요. 여러분 펴보세요. 쌤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 441쪽 폈나요? 자, 지금 보면 맨 처음에 본 그, 드, 브 뒤에 느무 이거는 몇 항이냐면 18항입니다. 18항. 18항. 그, 드, 브. 그, 드, 브 쪽에 있는 게 느무로 발음된다. 맞죠? 그리고 아까 능력도 있었죠? 능력. 능력은 19항에서 나옵니다. 19항. 능력하고 똑같죠? 강능. 이거. 능력하고 환경이 똑같죠? 봐요. 르잖아요. 능력 할 때 르. 강능, 느. 이렇게 바뀐다. 이해하겠나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붙임. 보면, 붙임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번에는 그 뒤에 르도 느로 바뀐다. 이건 왜 그러는가 한번 봅시다. 막론으로 한번 해볼게요. 막론에서 맨 처음에 여기서 요로 바뀝니다. 먼저 그 뒤에 르 왔을 때 그 느로 바뀌는 거는 몇 항이에요? 19 붙임이죠. 맞죠? 그 뒤에 르는 느로 바뀐다. 근데 발음이 막논이 아니고 우리 막논이죠. 그거 왜 그래요? 바뀐 다음에 자, 색깔 다르게 해볼게요. 바뀐 느 때문에 그가 또 바뀐 거예요.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그러면 그는 으로 바뀌었죠. 이건 몇 항이에요? 위에 있었죠. 느 앞에서 그가 으로 바뀐다. 그가 으로. 그쵸? 이해하겠나요?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정이 적용될 때가 있어요. 막론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면 맨 처음에는 19항 붙임이 적용됐다가 그 다음에 10하항이 다시 적용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의문이 변동하는 거는 이 변화 과정 추적을 많이 연습해야 돼요. 학습 활동할 때 되게 많이 연습할 거예요. 그냥 이론을 배우고요. 자, 그 다음 여기까지 했는데 이런 것들은 뭐라 한다? 비음화. 쌤 비음이 뭐였죠? 자, 밑에 있네요. 비음. 즉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게 비음 느으가 된 거죠. 봐요. 비음 화라고 했잖아. 화가 되화. 비음 아닌 게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이 된 거를 비음화라고 한다. 다시 비음이 아닌 게 비음인 영향을 받아 비음은 바뀐 거다. 바뀐 거니까 교체죠. 맞나요? 그 다음 나는 볼게요. 자, 실내는 실내 하면 턱 아프죠. 그래서 실내. 권리는 어떻게 돼요? 발음하면 권리. 맞네요. 권리. 이거 어떻게 돼요? 권의 니가 르가 됐죠. 권리. 맞죠? 이렇게 르는 무슨 음이었죠? 밑에 보면 르는 딱 하나 있네요. 유음이었어요. 유음이 아닌 게 유음의 영향을 받아 유음으로 바뀐 거는 또 유음하라고 하면 되겠죠. 이 개념들은 사실은 용어들이 개념이에요. 비음화, 비음이 된 거. 유음화, 유음이 된 거. 이렇게. 유음화도 표준어 규정이 있습니다. 표준 발음법 규정. 보면 20항. 보이죠? 느는 색깔을 다시. 느는 느 앞이나 뒤에서 느로 발음한다. 나중에 이 규정을 제가 왜 자꾸 연결시키냐면 선생님들이나 수능에서 문제를 낼 때 내신이나 수능 문제에 규정 주고 그 규정에 맞는 거 고르라 이런 식으로 문제 낼 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맞죠? 차근차근 읽으면 돼요. 아, 느는 느 앞에서 느로 발음한다. 아, 느가 유음이니까 유음된 거 유음화. 이 규정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읽고 해석하는 겁니다. 규정도.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만, 여러분, 다만이라는 규정이 가끔 있는데 이건 좀 외워놓으면 좋아요. 봐요. 원래는 느를 오면 르로 발음돼야 되는데 다음은 느로 발음한다 했어요. 발음해봐요. 이거 직접. 의견난, 임진난, 생산량. 여러분 이거 의결난, 임질난 이렇게 발음하지 않잖아요. 사실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발음해보면 돼요. 뒤에 것도.
상견 내지 상견례하면 서로 결례를 범해서 결혼 못 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만은 특이하게 발음된 케이스가 있다. 근데 쌤, 다만 왜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문법도 법이에요. 근데 왜 다만이란 예외를 주죠? 자, 여러분. 문법의 법과 자연과학의 법은 좀 다릅니다. 자연과학의 법은, 법칙은 만류인력 법칙, 중력의 법칙 뭐 이런 거 보면 중력이 없는 자연현상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외 없어요. 그쵸? 근데 문법은요. 자연법칙이 아니고 사람들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사람, 즉 말하는 사람들을 어려운 말로 언중이라고 합니다. 말씀 언자에 대중할 때 대중자 써갖고 언중의 실제 발음을 따라갑니다. 실제 발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음이 바뀌면 문법은 바뀌어요. 대표적으로 옛날에는 자장면이 표준어였죠. 근데 지금은 짜장면 하잖아요. 그쵸? 자장면, 짜장면. 그러니까 실제 발음 따라 바뀌는 거를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이 있는 거예요. 다만은 잘 나와요. 자, 이 비음화, 유음화에 대해서 여기 자료실 옆에 설명, 이 돋보기 들고 있는 아이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돋보기 들고 있는 아이들이 중요해서 나왔겠죠? 한번 볼게요. 비음화, 유음화는 좋은 위치는 그대로인데 좋은 방법만 변하는구나. 자, 뭔 말이냐면 파란색으로 갈게요. 자, 비음화는 뭐였죠? 그, 드, 브가 느, 무가 된 거였어요. 보니까 어떻게 움직였죠? 세로축만 움직였죠. 맞아요? 즉, 가로축 좋은 위치는 놔두고 세로축 좋은 방법만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유음화는 어떻게 됐어요? 느가 르가 됐죠. 느에서 르로 이렇게 왔습니다. 이것도 세로축만 움직였죠. 즉 좋은 방법만 바뀐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비음화와 유음화 그리고 오늘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아까 학습지로 했죠? 잘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개음화 된소리 내기 할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복습 잘 하시고 여러분 안녕.